예,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남 기술보급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식량기술팀, 원예특작기술팀, 과수기술팀, 신성장농업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농촌지도직과 일반직, 계약직을 포함하여 16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 성과 평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시스로이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체계적인 최적 생산 모델 적용으로 시스로이 스마트팜 상위 거점 농가 육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스마트팜 시스로이 표준 모델 적용을 위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1단지 5농가 3헥타르에 구축하고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작물 수분 스트레스 기반 포도 재배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사업 시범 사업입니다. 안성 관내 비가림 포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작물 수분 스트레스 지수를 활용한 자동 관수 관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작물 수분 스트레스 기반 포도 재배 자동 관수 시스템 2개소 0.6헥타르를 구축하였습니다. 금후 포도가원 최적의 수분 관리 및 관비의 효율적 관리로 농가 노동력 절감과 포도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과소병해충 ICT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과소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와 기상 정보 제공을 통해 기후 변화와 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과소병해충 ICT 종합정보 시스템 기상 장비 및 시스템 10개소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이 불가능했던 포도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재해형 포도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3개소 0.8헥타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그동안의 포도 비가림 시설 지원을 통해 많은 농가에서 설치를 하였고 희망 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농가에 대한 지원은 국비 사업과 안성시 자체 사업인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계속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벼 육묘상 처리지 지원 사업입니다. 벽시 파종부터 생육 후기까지 약효가 지속되는 육묘상 처리제 공급으로 병해충 피해 경감 및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방제 면적 6,069헥타 5,330농가에 72,846봉의 약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최근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해충 방제 횟수도 증가하고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8월 출수기 이후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드론 방제를 위한 추가 약재 지원 방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벼 드문모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평당 50주 오심기 하는 방법으로 육묘 상자수를 기존 대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노동력과 경영비를 낮출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벼 드문모 재배기술 보급 5개소 50헥타르를 조성하였으며 시범사업 주요기술 투입으로 모판수를 줄임으로써 육묘, 이양 작업에 소요되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9쪽입니다. 쌀 품질 분석실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안성맞춤 쌀단지 단백질 함량 분석과 이품종 혼입 여부, DNA 분석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안성맞춤 쌀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 적기 예찰과 진단으로 방제 정보를 제공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및 예찰 업무로 농업인의 신뢰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난지역 마늘 수집형 수확기 보급 시범 사업 1개소, 시설채소 공정육묘 보광재배 기술보급 시범 사업 1개소, 경기도 육성 국화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 사업 1개소를 정상 추진하여 사업별 시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안성 유기인삼 산업 육성입니다.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및 신기술 보급으로 유기인삼 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 2억 2,524만 2천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혹서기 고온 피해 예방 인삼 계량 터널 설치 2헥타, 유기인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30헥타, 유기인삼 가공품 및 포장재 개발 일식을 정상 추진하여 안성을 유기인삼 재배의 메카로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온실, 페트 온실, 노지실 증포, 교육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과학용농 시설을 활용하여 농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증 시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꽃묘 생산 및 분양을 통해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과실 생산시설 신기술 및 기상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농가 피해 절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 사업 등 6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시범 효과를 바탕으로 과수농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과수종합관리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과수병해충 관찰포 10개소 운영과 배꽃가루 발화율 검정 실시와 과수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12회 5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과수 검역병 및 돌발해충 공적 방제입니다. 과수 화상병 및 돌발해충 조기 방제를 통한 안성 과수산업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3,850만 원을 투입하여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6회 공급 및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 약제 2회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여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안성쌀 미질 고급화 등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쌀 품위 및 밥맛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소비료 사용량을 통제하여 우수한 안성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1,714만 5천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벼농사 6,031헥타르에 못자리 상토 15만 9,864포, 안성맞춤 쌀단지 431헥타르에 밑거름 비료 5,501포, 친환경 쌀단지 113헥타르에 밑거름 비료 9,474포, 일반 벼재배 농가 4,767헥타르에 밑거름 비료 8만 1,593포를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원예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및 원예시설 현대화로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원예 농기자재, 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1,575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과수 계약 제외 활성화 사업 176농가에 5,305톤을 지원하였고 과수 동상의 경감제 15농가에 1,55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포도, 복숭아, 수출배 봉지 340농가에 784만 매를 지원하였고 차광시설, 유동팬, 난방기 등 3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사업별 지원금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동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정토건 의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지원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느 농가는 해주고 어느 농가는 안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가림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포도농가의 지원도 좀 열심히 해주시려고 하고 비료라든지 또 이제 그 포장지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열의를 보이고 계시는데 이번 포도 축제에는 농가가 참여가 참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포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안성 포도의 그 대회 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직접 그 포도 축제 그 계획서부터 저기 참가를 하지 않았지만 매년 그 기본적으로다가 그 포도 축제 진행되는 과정에 농업인분들의 참여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성 포도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지에서 거의 소비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일 수가 있긴 한데 안성포도가 그래도 생산을 하시면 그래도 판매는 크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그나마 좀 수월한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포도 축제에 좀 많이 좀 참여가 조금은 좀 생각보다 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포도 축제 와서 포도를 구입해서 가시는데 보니까 택배비가 다 이제 본인 사가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그 포도가 망가지지 않게 이게 뽕뽕이 그 이제 에어 그 싸는 뽕뽕이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지원 좀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 농가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 저기에 그래서 이 보면은 그날 거의 들고 다니시지는 않고 축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냥 사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때 그 방법을 좀 써주신다면 같이 좀 해준다면 그 좀 판매량도 늘고 그 안성에 대한 그 이미지 외지에서 와서 그 현지에서 이게 현지 와서 사가려고 하는 게 신선한 거를 먹고 좀 이렇게 좀 싱싱하고 좋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택배비랑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이 다 소비자 목이 됐습니다. 포도 축제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연구하셔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시면 그때 그 에어 그 포장이라든지 해서 좀 해주신다면 좀 더 많이 안성을 좀 알리지 않을까. 네. 예, 우선- 부의장님 우선 의견 지금-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때 좀 이렇게 그 에어 포장이라든지 그 택배비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때에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 생산이 더 잘 됐을 때 계속 잘 팔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 더 잘해야 그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좀 잘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입니다. 보니까는 새로운 국가 신품종 큐티 버블이라고 이제 보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기존의 국화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저희 직원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액자 기술팀의 양희준입니다. 이 큐티버블 품종은 우선은 국화가 다 외래 품종인데요. 지금 도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개발한 품종이고 이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라든지 제일 큰 다른 점은 생산량입니다. 예. 일반 관행 품종 대비 10에서 15% 이상 더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기술원에서 직접 이제 품종 보급을 하려고 많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냉해도 좀 강합니까? 환경 적응성은 아직까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국가 품종 특성상 조금 더 낫다고는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개화 시기가 좀 다른 기존 거에 비해서 긴 편입니까? 개화 시기는 같습니다. 예.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품종이라고 막 뭔가 특색이 있어서 이거를 하십시오라고 할 경쟁력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냉해도 아직 확인 안 됐고 개화 시기도 같고 대신 이제 양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양과 저희 경기도에서 개발을 했다라는 이제 품종 향은 구성을 했다라는 어떻습니까? 그거죠.
향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화는 국화차로 많이들 이것도 식용 가능합니까? 네, 국화는 보면 보통 건조해서 식용으로 차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향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좀 됐다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잘 개발하셔서 우리 농가 소득에 좀 많이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바로 옆에 인삼 6기 인삼 산업육성인데요. 안성 6기 인삼 산업육성 해갖고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6기 인삼 가공품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그 홍삼 된장, 인삼 고추장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근에 가까운 데가 인삼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옆에 괴산도 많이 나오고 음성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금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산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많으시죠. 금산에 가보시면 홍삼 된장을 개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일반 된장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이제 잘 판매도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개발하고 계시는데 그 인삼 고추장 이제 인삼가루들 있고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잘 안 먹으면은 어머니들이 인삼 된장 고추장 담그십니다. 근데 그 고추장 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끼는 거 있죠. 공가지 낀다고 해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 인삼 고추장은 이게 현저히 이게 좀 그 하얗게 꽃이 피는 게 현저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상의하셔서 좀 더 우리 인삼 된장 고추장이 보면은 이게 소비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하실 때 함께 좀 연구하셔서 좋은 제품이 나와서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이제 벼 드문모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이제 생산비가 기존에 이제 14만 원 정도 해서 한 7만 7천 원 정도 들어서 한 45% 정도 절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농민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덕면하고 보계면을 했는데요. 심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수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평가의 준비도 하기 때문에 이제 수량 조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별도로 다시 또 알려드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를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관행제비보다 소출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똑같은 그 모심기 하셨던 분들하고 저희 드문모하고 했을 때의 소출 그 생산량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비는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농산물 그 벼 수확은 같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드문모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농가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벼 드문모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적게 사업비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더 받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 향후 2024년도에는 이 벼 드문모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시범 실시를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다가는 내년도까지만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 거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농가분들한테도 많이 이제 각인이 되고 농가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실천을 하시는 의지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연도 2025년도부터는 이제 시범 사업이 아닌 지원 사업으로다가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럼 이번에 지원 받으셨던 분들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시범 사업을 하신 분은 지원 사업이 되셔야 되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다시 시범 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일단은 요 드문모 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기술이 이렇게
뭐 이게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뭐 투입돼야 되는 농자재가 뭐 이게 특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시는 농자재와 농기계를 가지고서 농가가 실천 의지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다가 아직까지 조금 보지 못했던 지역이 있으니까는 그쪽 위주로다가 저희가 일단 시범 사업으로다가 내년도까지는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기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용 상자라든지 모판 상자가 전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추진을 할 때 레이저 균평기라든지 할 때에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 위주로다가는 또 계속 진행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지원 사업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45% 절감이라는 건 농민분들이 지금 쌀 가격 때문에 계속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시범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시범 사업과 더불어 지원 사업 꼭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도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인데요. 지금 요 내용만 봐서는 대략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포도 비가림 재배 시설은 기존에 저희가 그 국비 사업으로다가 진행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분들한테 그 비가림 재배 시설을 나갔던 게 있는데 요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포도 재배 해가지고 조합에 납품을 했던 이런 실적이 있으셔야 그 대상이 되셨었습니다. 근데 약간 영농 규모가 좀 작으시거나 아니면 늦게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해가지고 요 국비 사업에 해당이 안 되셨던 분들이 더러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포도 비가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약간 나름대로 지원을 좀 받아서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요 사업을 12사업으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올해 새 농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요게 이제 12사업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자체 또 이제 그 원예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그 과수 생산 시설 현대 사업이라고 12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에 같이 녹여가지고 농가분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있었던 국비 사업에서 더 같은 걸로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12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12사업으로다가는 또 똑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네. 그러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국비 사업으로다가 지원이 나갔었는데 국비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약간의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농업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을 저희 시에서 좀 이렇게 포도 비가림을 해야만이 생산성이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국비 사업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을 시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자 신규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했었는데 새 농가를 그래서 올해는 합니다.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여기 수요가 좀 생각보다는 좀 적어서 이제 자체 있는 12사업인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에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에 보시면 지원이 그동안 되어 있어서 생산 시설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 농가가 없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거를 계속 시행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사업을 신청 못했던 일부 농가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 12사업으로다가 올해 새 농가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12로 또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도에는 요 포도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이라는 요 타이틀로 다 사업은 안 할 것입니다. 안 하고 기존에 있었던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 사업에서 혹시 포도 비가림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내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안에 비가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녹여져서 들어갈 겁니다. 아, 네.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그 시설 오이 데이터 기반 모델 보급이 있는데 이 시설 오이는 우리 안성이 전국에서 몇 번째로 오이 생산량이 많은 거죠? 네, 전국에서는 아마 한 5위 안 정도에 들을 것이고요. 오이요? 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한 120헥타 정도의 시설 오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1위. 여기 시설 오이라는 걸 제가 알기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걸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모델이라는 건 하우스랑 달리 스마트팜으로 오이 재배하는 기술 모델인가요? 기존에 그냥 시설 하우스는 말이 그냥 하우스인 것 뿐이고요. 네네. 거기에 저희가 스마트팜 그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거 같이 구축을 해가지고 네네. 오이에 특화되게끔 되어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오이 생산에 필요한 그 스마트팜의 그 프로그램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농가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1단지 5농가가 참여한다는 게 5농가가 지금 이 시설을 도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액 이렇게 예산 지원해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요거는 국비 저대 100%였습니다. 아, 이게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야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팜. 그거는 조금 그 작목이라든지 하우스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네. 딱히 얼마라고 말씀은 좀 드리기가 한정져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냥 일반 하우스에 비하면 몇 배 정도 대충이라도 일반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반 하우스 짓는 것보다는 이런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2배 이상은 더 2배. 예, 2배 이상 상회하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저희 이제 뭐 기후 변화 위기 때문에 예. 스마트팜이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식량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어서 이 스마트팜 정도가 우리 또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성이 오이를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하니 요 기술을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서 좀 부가가치 산업으로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네, 안성에 오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오이 관련된 사업을 좀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도 많이 좀 이번에 저희가 공모 사업도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 그래서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그게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처럼 나름대로 이 시설 오이 관련된 사업을 다각도로다가 발굴하고 농업인분들한테 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은 똑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보통 스마트팜 태양빛 안 받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작물은 맛이 덜하다는 얘기는 맞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단지 그 수직형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LED 조명을 해가지고 네네. 인공광으로다가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하는 걸 얘기하시는데 맛이라든지 이런 영양가 측면에서는 뭐 대동소이한데 네네. 들리는 말로는 약간의 그 유통 과정에서의 그 신선도의 그 변이가 좀 빨리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면 바로 소비가 될 수 있어야만이 그건 좀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남 기술보급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